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순간적으로 욱하여 말을 내뱉습니다. 구설의 위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말을 삼가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연애운, 스스로를 가꾸기 좋은 날입니다. 갈고 닦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긍심이 샘솟습니다. 말 실수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금전은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 것을 베풀수록 행복한 일이 절로 다가옵니다. 일의 결실을 맺어 풍요로운 날들을 보냅니다. 감사한 사람들 위해 한턱 내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소띠분,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합니다. 거센 파도 위에 겨우 떠있는 허름한 나룻배의 모습입니다. 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맵니다. 괜한 일에 신경을 쓰다가 몸만 피곤해집니다. 오늘은 모두 내려놓고 휴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연애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이 답답합니다. 과거의 상처들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툭 털어놓고 치유하면 오히려 회복이 됩니다. 금전은 아름다운 보름달입니다. 충만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화려합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니 항상 현상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 한동안 이어집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호랑이띠분, 꾸준히 파던 우물에서 결국 샘물을 얻습니다. 아주 맑고 시원한 샘물입니다. 기대보다 몇 배의 큰 결실을 맺습니다. 노심초사 기다리기만 했던 일들이 얼음 녹듯 녹아 내려갑니다. 연애운, 힘든 일이 점점 풀립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리세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싱글이라면 호감의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금전은 생각이 많아 실천이 어렵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지지부진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힘찬 에너지로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토끼띠분, 내 안에는 이미 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큰 성공을 이꿉니다.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즐겁고 유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큰 공경에 빠집니다. 더욱 조심하고 자중하면 어려움은 면할 것입니다.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주의하세요. 금전은 하나를 잃는 만큼 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만 접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습니다. 어떤 악재를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용띠분,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상받습니다. 상황을 주도하여 솔선수범할수록 좋습니다. 꾸준히 노력한다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결실을 맺고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애운, 사랑을 이루기에 적절한 날입니다. 여러 명이 와글와글 떠드는 장소가 좋습니다. 다양한 이성들을 만나는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용기 있게 다가간다면 성사됩니다. 금전은 거의 다 왔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입금이 자꾸만 늦춰집니다. 몸과 마음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늦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뱀띠분, 할 일이 많이 쌓인 모습입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결한다면 위기는 면합니다. 벼르던 일이 있다면 자신을 갖고 실행해 나아가세요. 연애운,
능력에 비해 욕심이 과합니다. 김칫국부터 마셔서 문제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성사될 수 있으나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전보다는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복잡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걱정이나 불안은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날입니다.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이익이 실현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말띠분, 내부에서 하는 일,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 좋습니다. 윗사람에게 약간의 아부가 먹히는 날입니다. 처세술을 발휘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길한 일이 생깁니다. 연애운, 무모한 만남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추진하다가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통합니다. 금전은 작은 오해가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면 원만히 해결이 됩니다.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수록 길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양띠분, 정리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울하고 습한 감정이 번져 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굳은 다짐으로 서둘러 처리한다면 상황이 좋게 해결됩니다. 연애운, 두 사람 사이에서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내 좋은 선택을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원하는 사람과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금전운, 초반에는 어려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상황이 굴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세요. 결국에 모든 일이 좋게 해결됩니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동굴 속에서 수행하는 도인의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 인내,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과정이라 여기고 자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연애운, 악의적인 소문으로 상대와 불편해집니다. 주변의 말들로 오해가 쌓입니다.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금전은 무리하게 추진하면 결국 공경에 빠집니다.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도와주고 지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면 소소하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주변에 순응하는 자세가 이득을 불러오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닭띠분, 그동안의 어려움을 만회할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막혀있던 기운이 힘차게 뚫리는 하루입니다. 주변에 방해가 없으니 일을 추진해도 좋습니다. 베풀수록 몇 배의 보답과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연애운, 계획은 원대하지만 그에 비해 행동력이 저조합니다. 상대에게 실망만 안겨줄 수 있는 날입니다.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 자꾸만 허풍을 떨게 됩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세요. 금전은 대립되는 의견 충돌로 시비, 분쟁, 소송이 생깁니다. 다툼에서 전적으로 분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듣는 편이 좋습니다. 섣부른 언쟁은 도리어 손해만 불러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개띠분, 낡은 우물에 썩은 물까지 고여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우물을 알아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분명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푼 것 이상으로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아낌없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금전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습니다. 때가 되어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뿌듯하고 보람찬 결실을 얻는 매우 길한 운입니다. 안정적이고 큰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돼지띠분,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원하던 샘물이 나옵니다. 선택에 호운이 따르고 결과에 성취가 있는 날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해 끝까지 노력하세요. 연애운, 어렵더라도 바른 마음으로 노력하세요. 하늘도 감동하여 좋은 인연을 보내줍니다. 정직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점점 좋은 애정운이 열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주변과의 시비, 싸움, 분쟁이 생깁니다. 묵혀두었던 앙금들이 폭발하고 분출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편이 좋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옛날에 마음이 옹색하고 욕심이 가득한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칭 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부자 영감의 집으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리산에서 20년이 넘도록 수행을 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신통수를 가지고 있소이다. 영감은 그 말을 듣고 욕심이 동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그 신통력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소? 그러지요. 그렇다면 내가 금덩이를 하나 줄 테니 이것을 2개로 만들어 보시오. 그러자 도인은 그 자리에서 금덩이 하나를 2개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눈속임수를 쓴 것이지요. 어수룩한 부자 영감은 속임수에 넘어간 줄도 모르고 크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가진 금덩이를 모두 줄 테니 2배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서 영감은 집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전부 끄집어내어 도인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2배로 만들려면 보통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인 영감께서도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영감은 도인이 시키는 대로 집안 사람들을 단속하고 자신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를 틈타 스스로 도인이라고 속인 자는 영감이 내놓은 금은보화를 보따리에 싸서 짊어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안 영감은 펄쩍펄쩍 뛰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내 이 도둑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영감은 급히 관가로 달려가 사또 앞에 꿇어 앉아 자신이 당한 봉변에 대해 자초지종을 구했습니다. 그 도인이란 놈이 저를 속이고 금은보화를 다 가져갔습니다. 어서 포조를 풀어 그 도둑놈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나 현명한 사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도둑놈은 그자가 아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분명 그놈이 가져갔습니다요. 영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제 집의 사람들이 그자의 얼굴을 모두 알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그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도 사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자는 도둑이 아니래도 그러는구나. 도둑은 따로 있다. 영감은 눈을 부라린 채 펄쩍펄쩍 뛰며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도둑이란 말씀이십니까? 사또는 영감의 이글거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금은보화를 훔쳐간 도둑은 바로 너의 욕심이다. 그 도인이란 자는 너의 욕심을 잠시 이용했을 뿐이야. 사또의 말에 영감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관가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부자 영감처럼 하루하루를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시는 건 아니신가요? 오늘 하루는 욕심 내려놓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